자, 묽은 용액의 성질 마지막 자, 삼투 현상과 삼투압에 대해서 들어갑니다. 그 공부를 좀 해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그 다른 용액의 성질에 비해서 문제 난이도는 좀 낮죠. 삼투압 쪽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개념만 살짝 하나만 좀 잡아주면 충분할 거라고 쌤은 생각해. 여튼 그 핵심 정리의 그림을 보면 반투막을 경계로 두고 나서 이렇게 뒀더니 A하고 B 수용액을 같은 높이로 맞춰놓고 스타트를 했더니 전체 물이 A는 많아지고 B는 줄어들었죠. 따라서 전체 물이 B에서 A 쪽으로 이동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 가장 기본적으로 묻는 5개념 중 하나가 뭐야? 평형 상태가 돼도 왔다 갔다 하는 물은 있어 없어? 있다는 것이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물의 개수가 같다는 것뿐이고 당연히 이때도 이렇게 B 쪽으로 이동하는 물도 있는 거죠. 그치? 그런데 이제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A는 수면이 올라가고 B는 떨어지고. 됐지? 그래서 높이 H만큼 이렇게 높이 차가 생겼어. 그러면 다시 내가 여기에 압력을 가해서 같은 높이만큼 맞춰주었을 때 그때 압력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 나온 식이 판트호프 법칙에 따라가지고 파이는 CRT에서 식도 더 외우고 있을 거고. 됐죠? 가장 기초적으로 묻는 건 물의 이동인데요. 그것 말고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쌤이 수업 때 해보면 가장 많은 5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농도, 이거란 말이야, 농도. 여기에 대한 개념을 좀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거는 알잖아. 물의 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는 거. 왜 그런지는 개념편에서 우리가 정리했었으니까 잘 알고 있을 거야. 사실 개념편에서도 쌤이 이 몰 농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했었거든. 따라서 이 몰 농도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 이런 거야. 다시 봐봐. 요래 가지고 물이 이제 반토막을 경계로 왔다 갔다 통과하는데 여기에 내가 용질을 넣어버리면 이 용질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뭐 오른쪽 가는 물의 개수는 줄어들고 왼쪽 가는 물의 개수는 많아져서 그렇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잖아. 내가 지금 용질 한 개만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다시 노란색으로 오른쪽에도 용질을 똑같은 용질을 한 개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얘도 마찬가지 왼쪽으로 가는 물도 한 개만큼의 방해를 받겠지 뭐. 그렇지? 따라서 애가 없었을 땐 오른쪽 가는 물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거든? 그리고 왼쪽 가는 게 2개가 있었는데 여기에 한 개를 더 집어넣으면 봐봐 다시 왼쪽으로 가는 물의 개수도 똑같이 한 개가 돼버린다니까? 그러면 좌우로 이동하는 물의 양은 어떻게 돼? 똑같잖아. 그럼 이런 삼투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오른쪽에다가 용질 입자를 한 개 더 집어넣으면 왼쪽으로 가는 물의 개수가 또 줄어버리겠지 뭐.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의 이동이 더 많아지는 거지 뭐.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C, 농도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이 양쪽 반투막을 경계로 했을 때 A와 B 수용액의 그럼 농도 차를 얘기하는 거야. 농도 차. 몰 농도 차. 오케이? 대다수 문제가 뭐 한 녀석은 물을 주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물이라고 치자고요. 물은 몰 농도가 0이잖아. 뭐 여기는 용액을 넣었어. 이 녀석의 몰 농도가 0.1몰 농도고 여기에는 내가 물을 쓱 집어넣어서 몰 농도가 0이야. 그럼 두 개의 농도 차는 어쨌든 물이 0이니까 이 녀석 농도를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상당수 문제가 물을 경계로 해서 두기 때문에 그냥 너의 농도 0.1이야? 여기 집어넣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애가 용질이 들어가서 0몰 농도가 아니고 이 녀석이 0.05몰 농도다 하면 이때 집어넣는 C는 그럼 A랑 A의 몰 농도 차이 그걸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반투막을 경계에 두고 여기에 용액에 여기에 설탕을 1g 집어넣었어. 그 다음에 여기에 포도당도 내가 1g을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이는 순수한 물이라고 치자고. 그러면 설탕과 포도당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는 물의 흐름이 방해를 받아가지고 왼쪽으로 물의 이동이 좀 더 많아지겠죠. 오른쪽으로 가긴 가지. 따라서 이 차이만큼 왼쪽으로 물의 이동, 이것을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삼투압이라는 건 설탕과 포도당 2개의 영향을 다 받아서 생긴 것이 따라서 설탕과 포도당 수용액의 삼투압, 그 합이 오케이 요만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질문이 나는 이 중에서 설탕의 영향만 알고 싶어. 설탕에 의해서 생긴 삼투압만 내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럼 포도당의 영향은 없도록 좌우에 똑같이 여기에도 포도당을 1g 또 넣어줘 버리는 거야.
그러면 포도당에 의한 삼투압 영향은 좌우가 똑같으니까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삼투압이 바로 뭐 설탕에 의한 삼투압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따라서 용액이 두 개 있었을 땐 저기서 말하는 이 C라는 건 좌우 용액의 농도차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돼. 정확하게 몰 농도차. 알겠지? 그래서 이 그림도 쌤이 뭘 집어넣은 거냐 하면 물 넣은 게 아니야. A 수용액과 B 수용액 집어넣은 거야. 따라서 핵심 정리에도 그려져 있지만 세로축을 몰 농도라고 쓰면 전체적으로 물이 B에서 A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B는 저농도고 A는 고농도가 되거든. 따라서 A의 농도를 이쯤 위치에 써놓고 B의 농도를 여기쯤 이렇게 딱 하나 써놓자고. 그럼 이 상태에서 물이 이동을 해. 자, 물이 들어왔을 때 A는 점점 진해지겠어? 연해지겠어? 연해질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A의 농도는 점점 감소할 거고. 그래서 A'이라고 쌤이 쓴 거야. 다음에 B에서는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용질은 그대로인데 물의 양이 주니까 점점 진해지겠지. 따라서 A는 점점 연해지고 B는 점점 진해지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오개념 이거야. 2번. 높이차가 생겼거든. 잘 봐봐.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뭐 약간 물리를 약간만 하면은 외부에서 1기압으로 눌러, 공기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1기압으로 누르지. 그런데 여기는 물이 이만큼, H만큼 높이 이만큼 생겼거든. 이걸 우리가 수압이라 하자고. 용액의 압력. 따라서 요 점선을 경계로 했을 때 요 면을 누르는 힘은 기체가 누르는 1기압에다가 수압이 합쳐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1기압 더하기 수압만큼 누르고 있어. 그런데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건 오른쪽에서도 똑같은 힘으로 밀어야 된다는 거거든. 같은 힘으로. 그럼 여기에서 추가로 되는 힘이 더 있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뭐? 삼투압 파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삼투압 파이만큼, 즉 이 파이가 바로 이 수압과 같다는 거. 그래서 나온 식이 바로 뭐야? 이때 삼투압은 높이차 H에 비례하는구나. 이 H가 크면 클수록 수압이 더 세지는 거니까 수압이 더 세지면 여기에 생긴 삼투압도 더 이렇게 증가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식이 한 개 더 나와. 정확히 말하면 로지 H라고 하잖아. 근데 뭐 화투에서는 로지 이런 거 가진 필요가 없고 그냥 H다라고만 쓰면 돼. 그런데 이 H라는 건 U자관에서만 해당되는 거야. U자관에서만. 왜냐하면 이렇게 U자관에서만 이만큼의 높이차가 생기고 물의 무게에 의한 수압, 압력이 더 함께 적용이 되는 거니까. 밑에 보시면 자료 1번은 U자관이 아니고 일자관이잖아. 일자관에서는 좌우의 높이차가 안 생겨. 따라서 이 높이차가 생기지 않는다니까. 요 식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H에 비례한다 이런 건 없어.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은 이 H 때문에 설명하는 건 아니고 자 봐요. 이 삼투압이라는 건 두 개의 엄밀히 말해서 이렇게 딱 집어넣자고 농도차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왼쪽 그림에선 A하고 B가 이만큼의 농도차였어. 이 농도차만큼 파이 왼쪽이 삼투압되는 거지. 그런데 A는 물이 들어와서 점점 연해졌고 B는 물이 빠져나가서 진해지는데 자 높이차가 생겼다는 건 수압이 0이 아니란 이야기고 그럼 여기와 여기의 압력이 같으니까 요건 싹싹 지워지잖아. 그럼 수압이 바로 파이, 삼투압이 되는데 수압이 0이 아니니까 높이차가 생겨서 그럼 삼투압도 0이 아니란 이야기지 뭐. 그렇지? 그럼 삼투압도 0이 아니라면 애가 0이 아니란 이야기는 뭐야? 온 T나 R이 0일 일은 없잖아. 그렇지? 즉 농도차도 0이 아니라 이거야. 농도 차이가 0이 아니란 건 농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거. 따라서 이게 A'이고 이게 B'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삼투압 파이'이라 쓴 거는 바로 이 두 개의 농도차 이게 돼버리는 거지. 즉 왼쪽 그림에서 이 삼투압과 오른쪽 그림에서 이 삼투압은 크기가 왼쪽 그림은 이만큼의 농도차, 오른쪽 그림은 이만큼의 농도차. 따라서 왼쪽의 삼투압이 오른쪽의 삼투압보다 더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보기에 평형이면 농도가 같아. 삼투압 없어? 아니라니까. 수압이 있기 때문에 삼투압도 0이 아니고 삼투압이 0이 아니면 농도차가 0이 아니라는 거 그거 한 개 좀 넣어놔. 알겠지? 요 두 가지 정도 5개념만 조금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삼투압은 CRT라고 쓰는데 뭐 한쪽이 물이 아니고 용액과 용액이면 여기는 농도차다. 이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 값은 H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잖아. 요 H 비례하는 건 U자관에서만
쓸 수 있는 식이다. 그렇게 이해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지웁니다. 자료 1번 보면서 한 쭉 더 가볼까, 그러면? 자료 1번은 U자간이 아니잖아. U자간이 아니니까 높이차가 생길 일이 없어. 그러면 물이 이동하는데 언제까지 이동합니까? 매우 이상적으로 좌우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따라서 여기에 설탕물 A하고 설탕물 B를 놔뒀는데 반투막을 경계로 물이 이동을 했어. 그래서 이 녀석의 양이 1.5리터에서 1리터로 준 걸로 봐서 물은 오른쪽으로 이동이 더 많았던 것이 당연히 왼쪽 가는 것도 있고. 그 결과 N은 농도가 진해지고 N은 농도가 연해져서 최종 농도, 이때는 농도가 같아져 버리는 거야. 즉, 이때는 좌우의 농도가 같다는 건 의미가 뭐지? 좌우의 농도 같다는 건 농도차가 0이라 이거야. 농도차가 0. 그럼 농도차가 0이면 바로 뭐? 이때는 그렇지, 삼투압이 없어. 됐죠? U자간하고 요 차이가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거 하나 해볼까? 이 녀석의 몰 농도를 X라 하고 이 녀석의 몰 농도를 Y라고 치자고. 그러면 첫 번째 질문, X하고 Y의 몰 농도비는 몇 대 몇입니까? 그러면 요 문제는 요걸 가지고 푸는 거거든. 좌우의 농도 차가 없다는 건 농도가 같다 이 뜻이잖아. 우리 몰 농도를 C라고 써보자고.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요 그림에서 A'과 B'의 몰 농도가 같아.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부피의 비례니까 부피비가 1대2면 용질의 몰수도 1대2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용질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는 용질이 두 개가 있다라고 쓰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몰 농도비는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니까 몰 농도비 X 대 Y는 몇 대 몇? 1대2라고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됐지? 요 문제를 살짝 변형을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여기에 설탕물이 있는데 0.2몰 농도예요. 그리고 1리터가 있다 칩시다. 여기는 0.3몰 농도입니다. 그런데 2리터? 3리터, 4리터가 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고농도고 저농도니까 전체적으로 물은 이렇게 이동이 돼버리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이동됐을 때 평형에서 이 녀석의 부피하고 이 녀석의 부피는 얼마냐? 전체 부피합은 5리터로 같다라고 치자고. 요 그림하고 마찬가지로. 됐지?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때 이 두 개 부피를 내가 구할 건데 또는 이 최종에서 여기에서 농도는 얼마냐? 그 등등을 한번 계산해 보자고. 그런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몇몇 친구는 여기서 부피가 주니까 마이너스 X, 들어가니까 플러스 X. 따라서 부피분의 몰수, 부피분의 몰수 해가지고 농도가 같니 해가지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매우 쉽게 생각하면 돼. U자간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동을 해? 삼투압이 0 될 때까지, 즉 몰 농도 차이가 0이 될 때까지 두 개의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해버리잖아. 그 얘기는 뭐? 이 두 수용액을 혼합해버리면 돼. 혼합했다라고 가정하고 혼합했을 때 농도를 계산하면은 평형에서 농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혼합했을 때 몰 농도 식갑니다. 부피분의 몰수. 혼합하면 전체가 5리터. 몰수는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몰 농도 곱하기 부피. 따라서 왼쪽에 0.2, 오른쪽이 1.2 해서 혼합했을 때 몰 농도는 1.4몰 농도. 5분의 1.4몰 농도가 될 때까지 이동을 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에서 부피는 얼마냐? 뭐 어쨌든 여기나 여기나 용질의 양은 같잖아. 우리 다시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이 왼쪽과 여기 평형에서 왼쪽 비교하면 용질의 몰수는 같으니까 지워버리면 몰 농도는 부피의 반비례거든. 오케이? 즉 부피하고 몰 농도는 반비례 관계니까 농도가 몇 배 됐어? 0.2분의 이거 하면 되니까 5분의 7배 됐지? 따라서 부피는 몇 배? 7분의 5배 이렇게 시키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 부피의 7분의 5배니까 얼마? 7분의 5리터다. 합쳐서 5리터 나오게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 따라서 평형이 되었을 때 이거는 뭐 꽤 옛날에 묻던 질문 중 하나인데 혼합 용액의 농도라든지 부피 계산은 파이죠. 평형이 되었을 때 농도라든지 그 부피 계산하는 거는 그냥 혼합시켰다. 이렇게 일자관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돼. U자간은 A가 달라져요. U자간은 화투에서는 니들이 못 풀어. 로GH에서 그 식을 써야 푸는 건데 그거는 화투 바깥쪽 범위니까. 됐죠? 지웁니다. 그럼 이제 삼투압까지 우리가 하고 나면 이제 마지막 묽은 용액의 총괄성 쪽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 그거였잖아요. 용질의 종류는 상관이 없어. 입자수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용매와 용질, 특히 용질의 입자수, 몰수, 종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각각 나온 식을 가지고 어는 점, 온도 변화, 끓는 점이나 어는 점 변화, 또는 증기압력 변화, 그 다음에 삼투압, 그걸 가지고 이들 용질, 용매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들어가면 삼투압은 방금 했으니까 삼투압은 몰농도와 관계돼 있어.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와 용질의 몰수 관계인 거고. 다음에 증기압력 변화 있잖아. 증기압력 내림. 이 녀석은 용질의 몰 분율과 관련돼 있어.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 분율이고 몰 분율이라는 건 용매와 용질의 몰수 관계. 그렇지? 다음에 세 번째 끓는 점, 어는 점, 온도 변화는 몰랄 농도와 관계가 돼 있어. 그렇죠? 몰랄 농도라는 건 용매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 그 관계. 따라서 이렇게 나온 현상들 가지고 농도가 어떻게 되지 뽑아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농도 계산 후다다다닥 할 수 있으니까 그 농도 계산 또는 정의를 통해서 용질이 얼마 있고 용매가 얼마 있고 그 관계를 뽑아내시는 거야. 그래서 대표 문제라고 해서 하나 집어넣는 건데 꽤 올드한 거죠. 자, 그래도 문제 꽤 괜찮아요. 자, 기준 어는 점 나왔습니다. 자, 수용액이니까 0도씨에서 얼거든. 그런데 마이너스 2A니까 너는 2만큼 변했어. 너는 3만큼 변했고. 따라서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온도 변화가 2대 3인데 이런 나온 식들은 전부 다 머릿속에서 도셔야 돼. 온도 변화는 K의 물의 질량과 용질의 몰수 관계인데 이게 머릿속에서 쫙 펴진 상태에서 베이스가 물 수용액이니까 K는 일단 치워주시고. 그러면 온도 변화가 2대 3이면 요 값이 2대 3인데 몰랄 농도가. 근데 쓱보니 용질 더하기 물이 용액의 질량이잖아. 용액의 질량 1000 같고 용질의 질량 20이야. 그럼 물의 질량도 980으로 같으니까 이것도 같은 상태구나. 싹 지우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온도 변화의 비 2대 3이 바로 뭘 의미한다고? 용질의 몰수비. 요게 한 방에 나오셔야 돼. 요것만 딱 보시고. 따라서 여기는 A가 2몰 있다 치면 여기는 B가 3몰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좋고. 그럼 A 2몰의 질량이 20이니까 분자량은 물론 상대값이죠. 10이라고 쓰면 되고. B 3몰이 20이니까 분자량은 3분의 20이야. 그래서 일단 X 대 Y가 몇 대 몇인지는 뽑을 수 있다는 거지.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개 비교하면 삼투압도 식이 싹 도셔야죠. 파이는 CRT, 부피당 용질의 몰수, 그리고 RT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뭐 온도 같고 상수니까 지워버리면 삼투압은 몰 농도비. 그럼 삼투압이 3B, 6B니까 1대2 관계에 있거든. 따라서 요 값이 1대2 관계에 있구나. 그렇죠? 자, 그런데 부피는 어떻게 되냐? B와 C의 밀도 같아. 용액의 질량에다가 밀도를 곱해버리면 밀도를 나눠야죠. 질량을 밀도로 나누면 부피가 나오잖아. 근데 밀도가 같기 때문에 질량 B가 바로 부피비네. 따라서 용액의 질량이 1000과 1500이니까 몇 대 몇? 2대 3의 비율이 있거든. 그러면 용질의 몰수가 몇 배인지 뽑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즉 B보다 C가 삼투압이 3에서 6으로 2배이라고 쓰시고, 다음에 부피는 요게 2에서 3 됐으니까 부피는 2분의 3배, 분모에 2분의 3 쓰시고, 그러면 N은 얼마가 되지? 요걸 싹 넘기면 2 지워지니까 3. 용질의 몰수는 3배가 더 많다. 요거를 쫙 하고 뽑아내셔야 돼. 당연히 암산 머릿속에서 돌아야죠. 따라서 이 녀석 몰수의 3배만큼 더 많으니까 9C라고 이렇게 쓰셔야 되겠지. 그러면 C 9개가 40 나왔으니까 C 하나의 무게는 얼마? 상대값으로 9분의 40이다. 됐지? 따라서 X 대 Y 대 Z는 요거 다 10 다 날려버리고요. 9를 다 곱해버리면 9, 3이 6, 그 다음에 4, 9 대 6 대 4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런 특징 가지고 농도 쪽으로 가서, 농도라는 건 별게 아니잖아. 용질과 용매의 몰수 관계 또는 뭐 질량 관계, 그거 묻는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용질이 얼마 있지? 그럼 물은 얼마가 돼? 뭐 용매는 어떻게 돼? 이렇게 다 따져보는 거. 그런 형태의 문제들인 겁니다. 5개 나왔을 땐. 그래서 이런 문제 자료 해석도 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들어가시면 돼. 결론은 뭐겠어? 그래, 이 식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 이해도 하셔야 되고. 뭐 그 앞서서 그 농도에 대한 처리도 정확하게 돼야 되고. 오케이? 따라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돌아서 이들이 몇 대 몇 관계가 있지? 착 뽑아내가지고. 그래서 용질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농도의 정의라든지 계산 통해서 좀 더 정확한 값을 우리가 뽑아내시면 뭐 끝나는 거죠.
그나마 볼만한 문제가 요 체크 문제 이거 11번인데요. 11번. 문제는 다 봤죠? 다 본 걸로 알고. 여기 왜 자꾸 이게 2년째 오타가 들어가니 고쳐도. 맨 밑에가 델타 P2가 델타 P1보다 크답니다. 정리도 고쳤는데 왜 또 그대로 들어가 있지? 하여튼 저렇게 되어 있고요. 온도 T1에서 반투막으로 분리된 장치에 물을 그림과 같이 넣었어요. 그리고 A하고 B를 Wg씩 모두 용해시킨 후. 이런 개념인 거야. 물이니까 농도 빵이거든. 그럼 이 녀석 농도 차는 이 A의 농도와 같은 거지. CA라고 쓸까요? 그럼 여기에서 농도 차는 B의 농도와 같으니까 CP라고 쓰자고. 그러면 파이는 CRT. 에서 이거를 CA 넣으면 이 녀석의 삼투압 나오고 그게 PA고요. 이 녀석의 농도를 넣으면 이 녀석의 삼투압 나오지. 그게 PB라는 거야. 질문은 델타 P를 물었거든. 그럼 델타 P는 A에서 B를 뺀 건데 A에서 B 빼면 RT는 똑같기 때문에 상수니까 공통으로 빼낼 수 있잖아. 결국은 바로 뭐지? 그럼 몰 농도 차이값. 오케이? 몰 농도 차이값. 됐어요? 따라서 이거는 CA-CB 그리고 곱하기 RT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녀 물이잖아요. 이걸 용액 C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럼 이 녀석의 몰 농도를 내가 C라고 이렇게 쓰면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PA는 어떻게 되지? 물이 아니라고 치고 용액 C라고 쓰면 PA는 그럼 CA-CC. 됐죠?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거 압력 눌러줬을 때 같다는 건 삼투압은 이쪽 방향이라는 거고. 그럼 얘가 저농도고 고농도니까 고농도에서 저농도 빼준 거지. 그럼 여기에서 이 PB는 또 뭐가 돼? 두 개의 농도 차.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이렇게 눌러준 거죠. 그럼 이게 저농도 고농도가 되거든. 그러면 이 녀석은 CB에서 CC 몰 농도를 뺀 거지. 그럼 마찬가지 PA에서 PB를 빼면 애 둘은 똑같이 지워져 버리거든. 따라서 가운데 물을 넣든 아니면 똑같은 수용액을 넣든 저기 이 녀석과 이 녀석의 PA, 즉 삼투압의 차이는 또 이 두 개 녀석의 그렇지 몰 농도 차이와 같다.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야. 물이니까 좀 더 편하게 돼 있는 거죠. 그렇지? 이거 해석하라는 겁니다. 온도를 T1일 때가 델타 P1, 온도가 T2일 때가 델타 P2. 그런데 델타 P2가 델타 P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 보면서 갈까요, 이제? 보기, 기억. 분자량 물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값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0보다 크다는 건 A의 몰 농도가 B의 몰 농도보다 크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몰 농도라는 건 부피분의 몰수거든. 그런데 부피는 다 똑같이 뒀으니까 A의 몰수가 B의 몰수보다 크다 이 뜻이지. 그런데 질량은 똑같이 줬거든. 같은 질량인데 A가 B보다 몰수가 더 많다는 이야기는 분자량이 A가 커서 그래, 작아서 그래? 작아서 그런 거죠. 문제 볼 때 같은 질량이야? 거진 대부분 다 분자량 비교하는 보기들이 꼭 하나씩 있지. 그래서 기억은 반대로 썼죠. 그래서 틀린 거고. 다음에 니은 T2, T1 물었는데 온도 델타 P1보다 델타 P2가 더 크게 나왔거든. 이유는 이 값은 온도에 비례하니까. 그렇지? 따라서 온도는 T2가 T1보다 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디귿. T1에서 이용된 A하고 B가 각각 EW. 질량을 2배를 했어. 질량을 2배 넣으면 CA도 2배가 되고 다음에 CB도 2배가 되니 전체 이 값도 몇 배가 되지? 그럼 2배가 되지 뭐. 오케이? 따라서 그때 델타 P는요. 델타 P는 2배 넣었을 때 첫 번째 P1의 몇 배다? 2배가 된다. 왜? 요 차이 값이 2배가 돼버리니까. 그게 디귿. 디귿은 이 델타 EPO. 그렇죠? 맞네요. 그래서 이제 삼투압 쪽은 복잡한 계산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잘 좀 잡아 놓으세요. 개념은 별거 없어요. 농도 차예요, 농도 차. 이쪽을 묻는 것들이 조금 앞으로 더 나올 전망이야. 만약에 나온다 치면. 다음에 U자 간에서만 H 우리가 따질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U자 간에서 H가 0이 아니면 삼투압이 0이 아니고 삼투압이 0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델타 C, 즉 두 반투막을 경계로 한 두 수용액의 농도 차가 0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즉 농도가 서로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좀 정리해 놓으시면 끝입니다. 아주 가벼운 거죠, 마지막은. 네, 이렇게 해서 드디어 2강 전체 묽은 용액의 성질 전부 다 우리가 정리 끝났어요.
어쨌든 묽은 용액의 성질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문제 나왔을 때 문제 의도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성질 가지고 농도가 어떤지 헤아려 보시고 그 농도 헤아려 가지고 용질과 용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헤아려 봐라.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연습을 충분히 해놓기를 바랍니다. 네, 그걸로 2강 끝. 이제 3강으로 넘어갑시다.